네, 안녕하세요. 전자년과 달보기 전달. 예, 제 사회자 김정아입니다. 제가 오랜만에 돌아왔습니다. 그동안 우리 파리투쟁 갔던 투쟁 브이로그가 계속 나가느라고요. 몇 주간 전달 촬영을 좀 쉬었는데요. 오늘은 너무너무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서 이건 꼭 전달 구독자님들과 빨리 나눠야 될 얘기가 있어서 이렇게 오늘은 전달로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오늘 제 양 옆에는요, 현장에서 열심히 활동하시는 두 동지를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애와 인권 발바닥 행동에서 활동하는 조아라입니다. 안녕하세요. 피플퍼스트 성북센터에서 활동하고 있는 정원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 두 분을 전달 스튜디오에 모신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은 정말 웃으면서 전달 촬영을 할 수 없는 정말 속 터지는 사건인데요. 가슴 아프고 속 터지는 사건을 얘기하려고 하는데요. 11월 7일 날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이 열렸거든요. 그때 어떤 기자회견이었죠? 장애인 거주시설 송천 한마음의 집에서 인권 침해가 발생을 지속적으로 했었고 그 지속적인 인권 침해에 대한 행정 처분으로 시설 폐쇄가 내려졌습니다. 근데 그 시설 폐쇄 이후에 당사자들에 대해서 자립 지원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다른 시설로 보내버리고 있는 것을 전원 조치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타 시설로 전원 조치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항의하는 집회를 열게 되었습니다. 그래, 여기 송천 한마음의 집이라는 장애인 시설이 폐쇄 명령을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송천 한마음의 집은 도대체 어떤 곳이었나요? 서울시가 이제 관할하고 영등포 구에서도 이제 관할하고 있는 중증 장애인 거주 시설인데요. 송천 한마음 부모회라는 사회복지법인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설이고 2004년 12월 10일에 개원한 시설입니다. 그래서 정원은 60명이고 저희가 아는 바로는 작년 12월 기준으로 47분 정도가 살고 계셨던 시설이었습니다. 보통 장애인 거주 시설을 만들 때 이제 사회복지법인이 만들거나 개인이 이제 만들 수 있는데 여기는 그 발달장애인 부모님들이 처음 돈을 출자를 해서 그걸 기본 재산을 조성해서 사회복지법인을 만들고 그 다음에 장애인 시설을 운영하는, 그러니까 자기 자녀를 그 시설에 보내고 싶어서 이제 시설을 스스로 만든 정원이 60명이나 사실 돼요. 아, 진짜 규모가 사실 되게 커요. 그죠? 근데 거기가 우리가 이게 영등포구가 관할한다고 그러니까 영등포구에 있는 줄 다 아실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그 영등포구에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 시설 갔다 와 보신 우리 정원님 거기 가보셨죠? 네. 송천 한마음의 집은 일단 남양주에 있고요. 산 꼭대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차를 타고 구비구비구비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송천 한마음의 집을 만나게 되는데 저희가 이제 거주시설 연계 사업을 하다 보면은 이제 그분들을 참여자 동료들을 모시러 가요. 차가 주차장에 들어갈 때 첫인상, 첫 풍경은 사실 건물이 한 3층 정도로 되어 있거든요. 창문이 방마다 있는데 그 창문에 거기 살고 계신 분들이 다닥다닥 이렇게 해서 저희를 보고 계세요. 네, 그 장면이 되게 인상이 뭐 가슴 아픈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아니 저희도 이제 시설 조사를 저도 굉장히 오랫동안 다녔는데 늘 좀 그런 거 도착해서도 이제 창문에 매달려 계시는데 갈 때도 창문에 매달려 계시니까 그 마지막에 제가 이렇게 딱 돌아서 나올 때 인사를 드릴 때 당신은 거기 그냥 있어야 되는 사람, 나는 이렇게 자유롭게 다시 시내로 돌아가는 사람인데 서로 헤어져야 되는 그 상황이 되게 이제 사실 가슴이 아팠던 기억이 있어요. 그렇게 구비구비 가 있는 그곳에 발달장애인 살게 되시면 그분들이 나 뭐 외출하고 싶어, 동네 앞에 어디 뭐 편의점이라도 어디 가고 싶어라고 했을 때 갈 수 있는 곳이 아니죠. 그쵸. 완전히 그런 우리가 그냥 시설 밖에 있는 모든 존재들이 일상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활동들이 다 제한되죠, 그곳은. 그러니까요. 그 건물 안, 시설 안에서만 사는 발달장애의 삶에 대해서 그 차별이라고, 그렇게 사는 게 학대라고 얘기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은 그 발달장애를 보호하는 방법이라고 사실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거기 있는 분들이 그 보호라는 이 미명하에 사실은 되게 갇힌 생활을 아주 장기간 하시게 되는 거죠. 여기는 사건이 벌어진 거잖아요. 폐쇄 명령까지 받아야 하는 그런 정도의 사건이 벌어진 건데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겁니까?
사실은 그 송천 한마음의 집에 이제 정기적으로 방문하고 계신 분들도 몰랐어요. 아무도 몰랐죠. 근데 그러다가 지난 9월 25일에 이제 언론 보도를 통해서 이 송천 한마음의 집에서 이런 학대 사건이 한두 번 있었던 게 아니라 여러 차례 발생해 왔고 지속적으로 반복되어 왔다. 그런데 이후에 지자체의 행정 처분이 굉장히 미온적이었다라는 기사가 이제 나오게 됐습니다. 2020년도에 송천 한마음의 집에서 종사자를 채용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고 또한 이용인에 대한 인권 침해가 있었음이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도 행정처분이 내려졌었고요. 근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2023년에도 총 26건의 위반 행위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중에서 25건에 대해서는 개선 명령만을 처분했던 게 문제였는데요. 근데 어떤 것들을 위반했었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있는데요. 이것을 위반한 사항이 있었고 그 후에 성폭력 사건 인지 후에 그에 대한 어떤 책임 회피나 아예 대응이 없었다라고 하는 직무상 의무 위반도 있었습니다. 또한 저희가 예상하다시피 집단적으로 생활하시기 때문에 이용자에 대한 사생활 보호가 굉장히 미온적이었다라는 거랑 그리고 또한 이런 사건들을 발생했을 때에는 운영적인 측면에서도 여러 조치가 필요한데요. 예를 들면 저희가 기본적으로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하거나 또는 피해자가 있는 곳에 가해자가 접근하지 않도록 하는 게 그 첫 번째 조치일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되지 않았다. 그래서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자로서 그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라는 등등이 포함된 게 바로 26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중에 25건에 대해서는 가장 낮은 수준인 행정처분을 내렸다는 것이고요. 이 중에서 이용자에 대한 인권 침해가 있던 부분에 대해서만 시설장 교체를 명령한 게 2023년, 그러니까 작년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마 끝났으면 참 좋았을 텐데요. 그러지 않았고 올해에도 장애인 거주시설에서는 이용자들이 생활하는 데 있어서 최저 기준을 지켜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서비스 최저 기준이 지켜지지 않았다라는 것 또한 이후에 또 이용자에 대한 상습적인 폭행 등을 포함한 학대가 있었다라는 것들이 다시 한번 안타깝게도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낮은 처분만을 반복해왔던 서울시와 영등포구에서도 더 이상 좀 이렇게 둘 수는 없겠다 싶어가지고 이런 오세훈 시정에도 불구하고 시설 폐쇄를 내리게 된 것 같습니다. 아, 정말 이 내용을 들어보니까 아니 이러도록 이 사건을 방치하고 그러니까 서울시하고 영등포구청이죠. 관계자들도 진짜 처벌받아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직무유기한 거고 직무유기 사실은 이 사회복지사업법상의 이제 사회복지 시설에서 일어난 문제들과 관련해 가지고 1차는 개선 명령, 2차는 시설장 교체, 3차는 시설 폐쇄 이렇게 행정처분을 하게 되어 있는데 반복적이거나 되게 악의적이거나 그런 사건이 일어나면 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하고 폐쇄해야 된다는 거, 그다음에 성폭력 관련한 사건이 있으면 그거는 1회만으로도 바로 조치를 취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여기는 지금 벌써 몇 년이에요. 여기 들어보니 사건도 너무 많고 연도도 길고 그 사이에 계속 피해자들이 발생했고 이런 것들을 알고도 묵인한 몰랐어도 문제인데 알고도 묵인했다는 건 정말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이 과정에서 조금 우리가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그 피해를 받은 사람들의 가족, 그러니까 부모님이 오히려 이런 피해를 알고 있는데, 들었는데도 시설을 폐쇄하지 말라고 주장하시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렇죠. 현재는. 현재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참 생각해보면 아이러니 아닙니까? 내 돈을 막 재산을 꼬라박아서 법인 만들어 시설 만들었어. 내 자식이 잘 살 줄 알았는데 거기가 막 학대의 공간이었어. 막 밝혀졌어. 그러면 그걸 폐쇄하지 말라라고 주장하기가 보통 쉽지가 않을 것 같거든요. 부모 입장에서. 근데 부모들이 어떤 마음이길래 이렇게 폐쇄를 하지 말고 자립도 지원하지 말고 그냥 시설을 존속시켜달라. 일단 대외적인 슬로건, 그분들의 슬로건은 그거예요. 그 부모님들의 심정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봐요.
제가 사실은 몇 년 전에 루디아이 집이라는 시설에서도 이렇게 인권 침해가 반복적으로 10여 년 동안 있어 왔었고, 그때도 시설 폐쇄가 내려진 후에 부모님들이 지금과 똑같은 주장을 하시고 똑같은 방식으로 시설 폐쇄 안 된다, 탈설 지원도 안 된다, 자립 안 된다 이렇게 이제 요구하시는 분들을 상담한 적이 있었는데요. 전화를 했을 때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내가 그 안에서 내 자녀가 어떻게 사는지 내가 정말 모르겠느냐. 나도 다 안다. 근데 내 자녀가 너무 중증장애인이어서 그 시설이 가기 전까지는 내 자녀를 받아주는 곳이 아무도 없었다. 시청에 전화하고 구청에 전화하고 주민센터를 찾아가도 내 자녀를 아무도 책임져 주지 않았는데 그 시설만 내 자녀를 받아줬다. 근데 이제 와서 어디를 또 찾아가라고 하라는 거냐. 이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 시설 입소해온 10여 년, 20여 년 동안 어떻게 사회가 변화되어 왔는지 아무한테도 그 부모에게 정보를 제공해주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시설 말고는 아무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게 그분들한테 가장 강하게 남아있는 인식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안에 굉장히 많은 사회적 모순들이 막 짬뽕되어 있는 사건 같아요. 해외 연구 논문에도 보면은 시설에 들어가는 그 결정을 했을 때 이미 가족이 심한 트라우마를 겪기 때문에 다시 이제 자립을 한다 이러면은 그 트라우마가 되살려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보통은 이제 다시는 이제 그런 트라우마를 겪고 싶지 않아 한다 이제 이런 건데.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부모나 가족들의 심정일 것 같아요. 송천 한마음의 집을 살았던 그분들의 삶과 그분들의 관점에서의 세상은 어땠나. 어쩌면 우리 중에서 가장 제일 많이 송천 한마음의 집 분들을 만나셨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그분들하고 거주시설 연계 사업 하셨다고 하셨죠? 일단 거주시설 연계 사업이라는 사업은 이제 장애인 자립생활센터나 아니면은 그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는 그런 기관들에서 장애인 거주시설과 1대1로 협약을 맺어서 진행하는 사업이고요. 그 시설 안에 있는 이용인들의 자립, 탈시설을 최대한 돕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력과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제가 거주시설 연계사업 담당자로 피플퍼스트 성북센터에서 이제 1년 반 정도를 일해 오면서 이제 동료들이 4명을 만났어요. 송천에 있는 동료 4명들을 만났고, 저희가 총 동료 상담 2회, 그리고 단기 자립 체험 2, 3회, 그 단기 자립 체험을 하면은 저희 한 4박 5일, 5박 6일, 길게는 일주일 이렇게 정도 만나요. 그래서 만나면서 저희가 동료 상담을 할 때 욕구 조사를 하거든요. 그러면 시설 밖에서 뭐 하고 싶어요? 같이 체크를 하는데, 뭐 에버랜드 같은 데 가고 싶다는 동료도 있고, 경복궁 가고 싶다는 동료도 있고, 되게 가사노동에 관한 것도 많이 해요. 뭐 예를 들어 설거지하기, 밥 짓기, 밥 차리기, 뭐 빨래하기, 빨래기기, 옷장 정리하기, 그리고 그 외에 집 밖에서 할 수 있는 것들, 학교 다니기, 친구 만나기, 새로운 곳 탐방해보기, 이런 것들을 하는데 다 너무 하고 싶어 하세요. 네. 그것들을 밖에서 그 실현하기를 너무 원하시는. 네. 그러면 그렇게 이렇게 왔다 갔다를 반복한 다음에 다시 이제 완전히 이제 어떤 준비가 좀 뭐 마음이 되시면 이제 완전히 자립하는.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송천 한마음의 집을 만난 지 올해로 4년째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올해 4년 동안 똑같은 동료를 계속 만났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진짜 자립을 준비할 수 있겠다. 이제는 진짜 때가 됐다. 라고 하면서 심도 깊은 자립생활 체험 진행하고, 그리고 부모님 면담까지 사실 계획을 해서 설득할 계획까지 세웠는데 송천에게 이런 일이 근데 사건이 난 거죠. 그러면 그 지금 만나왔던 그 4분은 다 자립을 원하셨나요? 저희가 사실 만나는 동료들이 되게 중증 발달장애인 동료들이라서 뭐 언어 표현이 원활하지 않은 동료들도 있고 원활한 동료도 있지만, 확실하게 자립이라는 그 의미가 어렵기도 해서 확실하게 자립을 원하세요? 네. 이렇게 대답을 얻어내기는 되게 쉽지 않아요. 하지만 저희가 4년 동안 만나면서 알 수 있잖아요. 그 표정이나 몸짓 언어로 다 알 수 있고, 그리고 물어봤어요. 여기서 살고 싶어요? 송천 가고 싶어요? 이러면 이렇게 표현을 하세요. 그리고 여기서 뭐 하고 싶은데요? 하면 설거지 하는 거, 아니면 빨래 개는 거, 아니면 뭐 학교 가는 거, 이런 식으로 동작으로 다 표현을 하세요. 사실 해외에서는 자립하고 싶어요라고 물어보는 거 그 자체가 굉장히 발달장애를 이해를 못하는 되게 무지한 질문이다. 그런 질문을 할 필요가 없다. 맞아요. 누구나 인간은 자립하는 것이고, 근데 어떤 지원이 필요한가를 물어야 되는 거지, 싶으냐 아니냐
자립생활을 경험한 적이 없는 사람한테 경험을 제공하지 않고 의사를 물어보는 거, 욕구를 물어보는 것 자체가 넌센스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우리 정부는 항상 그걸 물어봐. 그러니까요. 이거 확인했냐? 네. 대답했냐? 이런 거, 그죠? 네. 그리고 저는 되게 중요한 게 그 물어볼 때 그런 질문을 그냥 하는 것도 문제지만 4년 동안 봐온, 익숙해온, 경험해온 사람들이 그 질문을 하는 거랑 전혀 처음 본 맞아요. 뭔가 새로운 공무원이라든지 이런 사람이 자립하고 싶어요? 라고 물어보는 거는 저는 안전성이 스스로 느껴지지 않다고 생각했을 때 대답이 완전히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네. 이면식도 없는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고 자립하고 싶니?라고 물어보는데 나 그거 예스라고 누가 대답을 하겠어요? 그렇죠. 근데 참 놀랍게도 예스라고 대답한 사람들이 전국 시설에 한 2,000명 되거든요. 돈키호테 같은 사람들. 근데 어쨌든 송천 한마음의 집은 성북 피플이 만난 사람이 꾸준히 만나왔던 사람이 4명이신데 그분 다 이렇게 준비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이 터짐으로써 맞아요. 사실은 자립의 길이 굉장히 막히고 막혔죠. 되게 요원해진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막 사실 이분들 말고도 자립하고 싶어하는 분들이 제가 더 알기로는 더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 맞아요. 있었고, 오늘 말씀드릴 한 분은 그 분이 이제 언어적 소통은 약간 어려우신데 필담으로는 소통이 원활한 분이라고 이제 소개를 받았어요. 그분께 뭐 가장 하고 싶은 거, 뭐 가장 필요한 것을 물어봤는데 그분이 너무나 또렷하게 자립이라고 이제 적으셨고, 근데 이분이 자립 지원 대상이 지금 되지 못하고 다른 시설로 이제 전원되는 상황이었던 거죠. 근데 이분은 자기가 왜 자립하지 못하는지에 대해서도 본인 아버지 성함을 또 적으셨더라고요. 그 종이에. 그다음에 저희 그 11월 7일에 송천 한마음의 집에서 탈시설한 당사자분이 같이 그날 집회에 오셔가지고 보라야, 진웅아, 그리고 대성아, 뭐 등등 원서가 이런 지금 살고 계신 분들의 이름을 한 분 한 분 말하면서 너가 그때 자립하고 싶다고 했었잖아. 너가 어디 가고 싶다고 했었잖아. 그래서 나랑 같이 나와서 자립해서 살자. 그리고 서울시가 이들에 대한 자립 지원을 해라. 저는 자립을 해서 기분은 좋았지만 내 동생들 진웅이 원석이보다는 시설에서 나오지 못했어요. 원석이는 나한테 형, 나 여기서 나가게 해줘. 내 손을 잡고 애원했어요. 진웅이랑 원석이는 옛날에도 그랬고 지금도 자립을 하고 싶어 합니다. 서울시하고 영등포는 최진웅과 유원석과 윤보라를 자립을 시켜달라. 그분의 이제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이렇게 명확하게 사실 자기 의사를 말할 수 있거나 아니면은 지금 정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이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동석한 상태에서 이제 여러 차례 뭐 상담을 하거나 다양한 방식을 하게 되면은 이제 충분히 이제 자기 의사를 말씀하실 수 있는 분들이 계신데 그럼에도 그분들의 의사가 우선시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앞서서 너무 안타까운 상황에 계신 부모님들께서 다른 시설로 내 자녀가 가길 원해요 라는 그 의사에 따라서 다른 시설로 전원되고 있는 상황이 현재의 상황인 거죠. 그럼 지금 서울시는 예를 들어 성북피플도 이렇게 계속 지원을 해왔고 그리고 진짜 명시적으로도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립 지원하는 케이스가 있나요? 서울시는 4케이스가 있다고는 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거는 모르고 있는 거고 서울시는 알지 마라. 이제 이런 누군지는 거죠? 이제 알려줄 수가 없다. 현재 이런 복잡한 상황이기 때문에 알려줄 수가 없고 단지 4명에 대한 자립 지원을 하려고 한다라고 이제 했던 게 통화 결과였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 지금 어느 자립생활 주택으로 나오지?
어느 지원주택으로 자립하시지? 라고 궁금했었는데 바로 현재 지금 준비되어 있는 주택으로 나오시는 게 아니라 일단 다른 시설에 가셔가지고 네, 자립 준비를 하는 게 올해부터 서울시가 바꾼 자립 절차 개선안이거든요. 이제 그것에 따라서 이분들의 지금 자립 역량을 조사를 한 거고 자립지원위원회를 열어서 이분들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겠다라는 게 이제 서울시의 공식적인 입장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자립하기 진짜 어렵다. 예. 네. 이 장애인 진짜 노골적인 차별입니다. 이게. 그리고 사실 다 성인들이셔서 사실 그 법률상에서는 어쨌든 이제 발달장애가 있으시지만 의사를 표현하셨고 그러니까 사실 정부는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목표여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제가 알기로는 시설들의 그 서울시가 관리 감독하는 모든 시설들에 공문을 보내고 너희 시설들에서 몇 명 받을 수 있냐 이런 걸 조사해서 그리고 몇 명 받아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시설들은 또 뭐 중증장애인이면 안 받겠다 이런 식의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근데 그 서울시는 도대체 뭐라고 하면서 답을 하던가요? 궁금하네. 뭐라고 얘기하는지. 뭐라고 하는지 저도 궁금한데요. 자기들도 할 말이 없나? 사실은 송천 한마음의 집에 성북 피플이 지속적으로 이제 방문을 했었고, 그러니까 이런 행정처분을 내리기 전까지 시간이 없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동안에 자립생활주택, 그러니까 서울시가 운영하고 있는 이제 특히 발달장애인을 위한 자립생활주택이라고 하는 게 공식이 계속 있었어요. 바로 다른 시설로 보내는 게 아니라 자립생활주택에 이미라도 좀 계시면서 좀 이후 자립을 준비하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런 것들을 하지 않고 다른 시설에서 안 받아줘서 너무 힘들다. 다른 시설이 이 사람 중증 장애인이라서 안 받는다라고 하는 게 되게 이 행정에 대한 어떤 신뢰나 어떤 철학과 가치를 갖고 지금 이 일을 하지에 대해서 의문을 갖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사실은 장애인 복지시설 사업 안내에서도 이런 인권 침해로 인해서 시설이 폐쇄될 경우에는 다른 시설에서도 이 전원 조치를 그 긴급성을 인정해서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지금 강제하지도 못하고 그 시설들한테 받아주세요라고 하는 게 이게 무슨 행정인가라고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맞아요. 저도 일하면서 굉장히 답답했던 부분들이 저희가 그 송천이 폐쇄된다는 거를 되게 급박하게 알게 됐어요. 약 한 달 반 정도의 시간이 있었는데 그 시설 폐쇄 시간까지 그 사이에 저희가 어쨌든 자립을 올해는 꼭 자립 지원을 해야지라고 생각을 했었으니까 온갖 방법을 동원하려고 송천이랑 계속 통화를 하면서 부모님 만나게 해달라. 저희가 정보 제공하겠다. 뭐 자립지원주택, 뭐 자립생활주택, 뭐 지원주택 다 있으니까 뭐 이렇게 연결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송천 한마음의 집에서는 이것 저희는 서울시의 처분만 기다리고 있고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영등포구랑 소통을 해봐라 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답답해서 영등포구랑 또 소통을 했었죠. 그런데 영등포구에서는 그 B라는 동료가 있는데 B라는 동료가 다른 시설로 전원을 해도 그냥 거주시설 연계사업 계속 하게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안 된다. 그거 안 되고 자립 정보 제공하겠고 안 되면 저희 센터랑 그 시설이랑 연계하게 해달라라고 했는데도 시설이 거부해서 안 되는 걸로 답변을 받았던 기억이 있어요. 거기는 송천 한마음의 집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행정의 어떤 절차나 맞아요. 뭐 행정의 장벽, 행정 간의 장벽들 그런 것들만 계속 내세우고 있네요. 완전히 좀 철저한 관료주의로 그냥 아주 그냥 똘똘똘 묻혀있네요. 지금의 송천 한마음의 집에서 4명이 누구신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4명에 대한 자립 지원의 결과가 또다시 부모님들한테 굉장히 선입견을 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일회성 방문으로 당사자를 처음 만나는 조사원들이 가서 자립 역량을 조사해서 그 결과 4명이 나오게 됐다라고 한다면은 아까 정원님이 만났던 굉장히 중증의 발달장애를 갖고 계신 분이거나 아니면 제가 또 연락을 받았던 필담으로 본인의 의사를 물어야 이제 답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저는 그 4명에서 제외됐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메시지는 다시 한번 부모들에게 우리 자녀는 너무 중증이어서 자립할 수가 없어 라고 하는 것들을 더
강화시킬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서울시가 이 지금 자립지원 4명 할 거야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 되게 반성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물론 여기에는 기본적으로 올해 2월에 서울시가 자립 절차를 더 안전하게 개선한다라고 발표했던 그 개선안 자체가 굉장히 문제임을 좀 저는 느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그런 서울시의 개선안이 더 지금의 장벽을 만들었고 더 중증의 장애를 차별하고 배제하는 결과를 낳았다라는 점에 대해서 좀 반성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서울시가 반성할 게 진짜 많은데 사실 저는 그런 생각 많이 들어요. 가끔 이제 언론에 보면은 뭐 군대에서든 뭐 학교에서든 여러 가지 폭력이나 뭐 이렇게 폭력 여러 가지 뭐 사망 사건 뭐 이런 것들 막 발생하잖아요. 근데 그런 거 발생할 때 사회가 진짜 떠들썩하거든요. 떠들썩하고 책임자 처벌하고 난리가 나요. 근데 장애인 시설에서 일어나는 이런 인권 지배들이 수년간 반복됐는데 이거를 그냥 서울시나 영등포구가 그냥 냅뒀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서울시 시장 이거 책임져라 이런 목소리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거 오세훈 시장이 시절에 이런 문제들 발생했는데 계속 개선 명령하면서 피해자들이 계속 늘어났고 피해가 계속 확산됐고 사실은 이 정도 피해 났으면은 이건 빙산의 일각일 가능성이 크거든요. 이런 집단 시설에서는. 근데 이런 것에 대해서 행정 담당자들이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거? 이런 태도도 정말 이런 태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정리하는 발언처럼 뭐 안 하면 문제가 더 있다. 네, 뭔데? 무용고 장애인들. 네, 송천 한마음의 집 입주자 중에 47명 중에 무용고 발달 장애인들도 있으시잖아요. 그럼 서울시는 이런 무용고 발달 장애인만큼은 어떻게 자립 지원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겁니까? 안 하고 있음이 확인이 됐고요. 무연고 장애인이 지금 이 시설에서 7명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5명은 병원에 장기 입원 중이시라고 들었고요. 그 다음에 2분은 원내에 계셨었는데 2분이 강원도 철원에 있는 시설로 전원된 점이 확인이 됐어요. 근데 그 강원도 철원에 있는 시설은 위치적으로도 굉장히 문제인데 66분이 생활하고 계신 시설이거든요. 그러니까 더 집단적인 시설로 그리고 도시에서 더 멀어진 시설로 무연고 장애인 2분을 전원하신 것은 되게 행정적으로도 문제인데 전 되게 비인간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장기 입원 중인 5분에 대해서도 여전히 병원에 계신데 이분들의 소속이 그 강원도 철원 시설로 바뀐 거죠. 그러면 이분들에 대해서는 누가 찾아가지? 어떤 사람들이 이 상황을 알려주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되게 비정하다, 비인간적이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송천 한마음의 집을 사건을 통해서 사실은 이제 제가 느끼는 건 거기 사시는 발달장애인 한 분 한 분을 그냥 우리와 똑같은 진짜 시민, 그러니까 진짜 하나의 인격체의 존엄한 존재로 생각했다면 그렇게 함부로 처분하는 조치를 취하거나 혹은 이제 소위 부모의 어떤 그런 간절함을 이용해서 국가가 뒤로 빠져가지고 이렇게 그냥 다른 시설로 보내는 것들이 당연한 것이냐 하고 있고 기본적으로 국가가 어떤 이 장애인 정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향성을 못 잡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송천 한마음의 집 사건에서 우리가 계속 이제 어쨌든 주장하는 게 있잖아요. 네, 우선은 지금 타시설로 이미 전원돼 버린 그리고 전원 예정인 분들에 대해서 자립지원 계획 또는 발달장애인 지원센터를 통해서라도 개인별 지원 계획을 꼭 수립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2번째는 특히 가족이 있는 장애인의 경우에는 보호자들이 좀 인식이 바뀌기 위해서는 뭐 일회성 정보 제공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 되지 않기 때문에 그 장애인과 보호자에 대해서 좀 자립 지원에 관한 상담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게 근데 그것들을 지역사회 정보를 충분히 갖고 있는 장애인 자립생활센터를 포함한 지역사회 서비스 제공 기관이 좀 지속적으로 이런 정보를 제공하고 상담을 좀 할 수 있는 것들을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근데 요거는 지금 어느 정도 상황이 이렇게 진행되어 버린 송천 한마음의 집에서 이제 그렇고 근데 앞으로 이런 사건이 사실은 지금까지 역사로 봤을 때 반복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보면 인권침해 사건이 발생했을 때 원스트라이크 아웃 조치하는 거. 근데 그 원스트라이크 아웃의 조치로 그 거주 장애인들을 다른 시설로 뿔뿔이 보내버리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자립 지원을 해야 한다. 지역사회 일원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런 지원에 관한 계획들을 국가와 지자체 정부가 명확하게 그 방향을 갖고 세워야 한다라는 것들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이 투쟁에서 제가 서울시 관계자가 이 상황을 전장현이 알까봐 전전긍긍했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전장현이 알아가지고 타시설로 전원할 때 막을까봐 이게 사회의 눈치를 보고 자기네들이 뭔가 캥기니까 그 생각을 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정정당당하지 못한 행동들을 서울시 관계자들도 좀 알고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전달 구독자님들도 이 탈설의 권리를 우리가 찾아내는데 당연한 권리를 찾는데 함께 해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 말씀을 드리면서요. 오늘 방송을 마칠까 합니다. 전정현 TV 전달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아.